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초4 딸의 버릇없는 행동. 아이가 어른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른이 본인을 야단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을 잘 파악한다는 얘기고, 또 아이가 그 어른에게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없었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양육자님은 분명히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 거나 밖에서 그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여러 대안을 강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방관할 양육자님이 많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아이가 계속 버릇 없이 말하면서 친절한 어른을 당황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훈육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알고도 나쁜 짓을 계속하는 나쁜 아이는 사실 드물거든요. 이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주 마음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기죽고 주눅들까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크게 야단치지 못하는 거죠. 이 양육자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의 부모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죠. 아이는 왜 이런 못된 행동을 하게 될까? 스트로크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이는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따지기 전에 강렬한 자극에 좀 중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좋은 자극을 받지 못하면 기분 나쁜 자극이라도 같은 강도로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서 칭찬을 못 받으면 야단이라도 들어야, 그런 자극이라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4가지를 우선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육자는 좋은 자극을 지인하게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쁜 자극은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것을 알게 하기. 세 번째, 좋은 행동을 하면 기분 좋더라, 칭찬받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게 되면 신뢰가 회복되면서 양육자가 자녀에게 옳은 소리 하잖아요. 먹힙니다. 즉 훈육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피아노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수업 진도에 방해를 하거나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어떤 행동, 계속 간식을 달라고 하는 등,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업이 재미없어요, 하거나 난 피아노 싫은데,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학원을 끊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협박하듯이 하는 아이가 있다면 참 난감하죠? 이때 양육자의 일관성 있는 태도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에서의 일관성이란 양육자가 자녀에게 예고하거나 경고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행해야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그 이유를 아이가 알아듣게 명확히 전해줄 수 있어서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사람을 이용하는 요행을 배우게 합니다. 간사함으로 사회를 이용하는 나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부모의 그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고 어른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아이는 더 사람들의 부적절한 시선을 갖게 하는 행동을 더 많이, 더 심하게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효율적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양육자는 단호함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호함이 정착되었다는 전제하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적용해서 자녀의 행동 수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의 이런 행동을 고쳐보겠다고 아마 요 근래에 아이를 자꾸 야단치는 일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잔소리를 또 자주 많이 듣다 보면 아이의 행동도 더 삐뚤어질 수도 있고 아이 행동 하나하나가 또 모두 부정적으로 부모에게는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좋은 말로 잔소리를 한다고 해도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잖아요.
자녀에게 냉정하게 굴지도 못하는 양육자라면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첫 번째, 좋은 자극을 줄 때는 진하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의 시선으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부른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경청해 주는 거죠. 또 혹은 자기 전에 충분히 안아주거나 또 칭찬을 하더라도 진하게 해주는 아무 조건 없이요. 아이가 양육자에게 바라는 행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해주기 싫어서 귀찮아서 해주지 않으셨던 그 행동을 기꺼이 해주어서 자녀가 스스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요. 두 번째, 아이가 어른에게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면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건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께 아이와 함께 찾아가서, 물론 사전에 그 학원 선생님하고 미리 협의한 후에 찾아가셔도 좋겠어요. 찾아가서 예의를 다해서 인사를 90도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땡땡이가 정말 버릇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땡땡아, 너도 사과드리렴. 자, 선생님이 그 사과를 받아주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선생님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우리 아이를 지도해 주세요.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 줄 몰라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학원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멘트를 들려주는 거죠. 교사의 권위는 부모님이 세워주는 거거든요. 요즘 양육자님들이 간혹 보여주는 그 교사에 대한 대우를 보면 그냥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원은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과 좋은 환경,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의 결별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부모의 학원 선생님에 대한 부적절한 관점은 결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성장의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본인의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단계를 꼭 가르칩니다. 아이가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과감하게 학원을 끊으셔야죠. 그래서 배우고 싶어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장착되지 않으면 혼자 지루하고 심심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아이의 자존심을 보호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일 처리를 한다면요, 아이 성장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무례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야단 쳐놓고는 정작 부모가 대신 뒤처리를 하게 된다면 자녀는 전혀 훈육되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일방적인 야단은 일종의 자신의 면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저렇게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나면 그 순간만 잘 참으면 돼. 그렇게 또 넘어가니까. 세 번째, 좋은 자극으로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아이가 선생님에게 사과를 했다면 참 잘했어요를 해주어야죠. 같은 상황에서 무례한 행동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혹은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질문해주고요. 그 행동을 실천했을 때 폭풍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는 이유를 또 아이에게 들어보세요. 그럴 땐 그렇게 말하는 대신, 그런 행동 대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아이가 말한 대처를 또 직접 실행해 보았다면 결과가 좋건 좋지 않건 그 노력에 폭풍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집안에서 비슷한 상황을 놓고 미리 연습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칭찬이 첨가되어야겠죠. 네 번째, 이렇게 성공 경험을 하면서 부모 자녀의 신뢰가 회복되면 자녀에게 조금은 진부한,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해도 그때부터는 자녀에게 먹힙니다. 조금 과장되게 비유해 볼게요. 동물을 조련할 때 반려견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개를 훈련시킬 때 시키는 대로 하면 간식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간식을 주지 않으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개선해주면서 행동 수정을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주인이 뭘 원하는 거지? 주인의 말을 이해하려고 집중하고 굽디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훈련의 일관성입니다. 양육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사회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더라 라고 하는 걸 자녀의 훈육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일관성이 바탕이 되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네, 바람직한 방법으로요.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요, 세상의 어른도 신뢰하며 사회를 신뢰합니다. 그래야 자녀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인정받을 수 있죠. 그 일관성이 존중을 낳습니다. 자녀에 대한 존중은 부모에게로의 존경을 낳습니다.